자, 저희가 오늘 경기 이제 일단 첫 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에릭 요키시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KBO 리그 5년 경력의 에릭 요키시 선수를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 후보로 또 올려놨다고 합니다. 요키시 선수 2019년부터 23년까지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면서 통산 56승 38패 2.8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고요. 2022년까지는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그리고 2021년에는 16승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였죠. 결국에는 6월 초에 허벅지 부상 때문에 키움과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2023년 지난해에도 이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었더라면 요키시 선수도 그냥 이제 재활시키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또 돌고 돌아서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 두산과 계약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요 테스트 관련해서 또 얘기 들으신 것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그러니까 요키시가 여기서 등장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선수, 소위 말해 재활용 선수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네. 경력직 선수도 그쵸. 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미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었다가 돌아간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 중에 이제 약간 어사무사한 선수들 뭐 몇 시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짧게 쓰기 괜찮은데 푸시즌 좀 그렇게, 이런 선수들 데려다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사 잘못 봤나? 잠깐에 잘못 봤나? 했는데 정말 웃기시더라고요. 네. 29일날 이제 들어와서 30일날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외국인 선수들한테 KBO 리그가 굉장히 매력적인 리그인 건 맞거든요. 맞죠, 네. 최근에도 특히 더 그렇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100만 불이 웃어 보여도 메이저리그 최저연봉이 한 70만 불 정도 70만 되니까 떨어졌죠, 네. 그거에 비해서 얼마 안 많아 보이지만 메이저리그를 못 가는 선수가 훨씬 많잖아요. 뭐 한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퍼 들어오면 온 가족이 막 얼싸안고 막 기뻐했다고. 그래, YG 선수도 얼싸고 네. 기뻐하더만요. 네. 이 여기 오면 뭐 돈도 적잖니, 혹은 많이 주지, 뭐 집도 해주지, 통역 붙여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지, 잘하기만 하면.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KBO 리그를 굉장히 이렇게 목말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요키지 선수도 팀 안 잡고 혼자 훈련하다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취업을 노리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한참 키움에서 좋았을 때 모습이 또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네. 이런 값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구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투산이 그쪽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또 예전에 얘기 들었었던 게,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그 예전에 있었었던 그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꾸준히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안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콕콕 찔러본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딱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지를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이 KBO 리그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면 좋은 리그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 텐데, 요키시 선수 입장에서 진짜 큰 기회를 일단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두산의 브랜든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이었죠. 삼성전에서 왼쪽 어깨 뒷부분 통증을 입었습니다. 왼쪽 견갑 하근 부분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깨 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탈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주 뒤에 재검진 예정이고, 재활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6주 정도, 6주 이상까지도 이탈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알칸타라 선수도 뭐 예년 같지 않은, 뭐 부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 계속 좀 지켜보고 가기에는 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영부영 안고 갈 일은 아니고요. 두산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칸타라 선수는 감독한테 미운털이 너무 세게 박혀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브랜든 선수도 분명히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어깨 관절 와순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깨는 조심조심 다룰 수밖에 없는 거라서, 돌아와서도 막 투구수 관리해주고 이럴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아예 교체가.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즌 내내 저쪽에 투수가 없어요. 삼성도 이종열 단장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선수가 없대. 대체 외국인 교체할 선수가 없다. 선수가 없대. 그러니까 짧게 쓰고 6주 쓰고, 그러니까 한 달 반이잖아요. 6주면 네네. 한 달 반 정도 쓰기 위해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야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교체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겠죠.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길게 보면 내년까지 재계약까지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수가 없다 보니까 두산도 요키시가 정말 좋은 투수였
있던 건 맞죠. 네. 지금 좋은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죽하면 요키시가 등장하겠냐. 그러게. 지금 와우와우님이 1차에서는 143kg 정도 나왔다는데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대체 외국인으로 뽑을 선수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교체 외국인도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구단들의 입장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데려와서 6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네. 그리고 잘하면 교체 카드를 교체하고, 그때 쓰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돼요. 그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 SSG 시라카와 선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KBO 리그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죠. 평균 자책점은 물론 5점대기는 하지만 눈부신 호투를 펼쳐준 경기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6월 21일 NC전에서 6.1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잡으면서 2실점 쾌투 펼쳤고요. 시라카와 선수와 SSG의 계약 기간은 7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뭐 왈가왈부가 좀 있죠. 이거 시라카와로 가야 된다. 아니면 엘리아스로 그냥 가야 된다. 시라카와 뭐 불펜 한번 던지고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좀 안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발표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그래 엘리아스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라카와, 고점이죠. 네, 그러니까 시라카와가 좋은 투수인 건 뭐 너무 확실한 얘기인데 5일 턴에 적응을 못해요. 아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복이 심한 거군요. 네. 독립리그에서는 열흘 한번 등판하고 뭐 이런 식인데 여기도 5일 쉬고 등판하잖아요. 4일 쉬고 등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걸리고 풀시즌 프로에서 풀시즌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7, 8월을 관통했을 때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지금 다 물음표잖아요. 하긴 이렇게 교체 카드를 썼는데 네. 이제 막상 7월 8월 가봤을 때 체력적으로 지쳐 하면은 이제 SSG 입장에서는 좀 그때 자빠지면 교체도 못해요. 낭패죠, 그쵸? 네. 교체 카드를 이미 한 장을 썼기 때문에 또 바꾸면 정말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기사도 한번 나왔던데 여기는 엘리아스인데 네. 여기는 시라카와 같은 거. 아 시라카가 되게 적응을 잘했어요. 이쁨도 많이 받고. 그쵸?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스타일이라. 그렇죠. 우직하게 야구 열심히 하는. 야구 좋아하는 청년 네. 이런 느낌 좀 들잖아요, 그죠? 우직하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승용 네. 감독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마음에 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 뭐 구속도 되고 포크볼 좋고 뭐 다 좋은데 한 시즌을 오롯이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엘리아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또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쵸. 이런 막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엘리아스로 가지 않을까. 소위 말해 정배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시라카와가 나오면 다른 팀들이 다 막 고침을 흘리겠죠. 그러게요. 시라카가 성실하고 인심 좋아서 호평받는 느낌이긴 한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결국 엘리아스가 시즌 운영상에 그럼요. 더 맞을 것 같다. 네. 돌비수님 얘기를 하셨고 일단은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죠. 유니콘님께서도 이렇게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아스가 이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닝 소화력이 또 있으니까. 6이닝 넣어서 7이닝씩 그냥 던져주니까 지금 가뜩이나 불펜 지금 아수라장인데. 그러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라카와 선수 그래서 댓글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시아 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쿼터 하면 이제 시라카와 그때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엘리아스와 시라카와를 두고 SSG 구단 내부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일단은 SSG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제 시라카와 선수가 시장에 다시 풀린다. 그러면은 또 그때 다시 6주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키시 선수의 투구를 한 번 더 살펴볼 시간도 좀 가져보고 좀 여유를 갖고 결정하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시라카와는 목표가 이제 NPB 진출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이제 자신을 증명하고 뭐 다 좋은데 거기도 이제 드래프트를 해야 되니까. 드래프트 네. 신청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난 일본 프로하고 NPB 갈래요 그러면 여기서 마냥 여기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본인도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결국 이제 시라카와의 선택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 여기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두산이 뭐 예를 들어 두산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뭐 일본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냥 뭐 금전적으로도 사실은 네. KBO 리그에서 6주 어떻게 보면 좀 아르바이트 아니겠습니까? 요 아르바이트 하고 또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80만 원이면요 한 1,560만 원? 요즘 화질 많이 떨어졌다. 네. 그죠, 네. 1,600만 원 잡고 6주 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6주에 180만 원이었잖아요. 네, 네. 52주로 1년으로 계산하면 대충 1,60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그럼 NPB 최저 연봉이 1,600만 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NPB 최저 연봉만큼 주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뭐 짧게 있긴 하지만 돈 자체를 적게 준 건 아니에요. 적게 준 건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시라가와 선수가 돈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여기서 한 1년 뭐 풀로 뛰고 뭐 내년에 뭐 한 번 더 하실 수도 팁 있고. 있으면 뛰고 내년에 뭐 JPB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구도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돌비스님 결국 시라카와 요키시의 사례를 통해서 6주 대체 용병 제도는 크보의 유경험 외인들이거나 아시아 쿼터 노리는 선수들의 기회장으로 적극 활용될 여지가 생길 것 같다. 사실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거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아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된 거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굉장히 잘 활용하는 구단들도 많고 좋은 그 제도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라카와 선수와 또 두산 베어스 그리고 SSG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외인 이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